정확히 얘기하면 공제한도를 이제 이 공제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제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게 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산수를 잘 못해 갖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끼케야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1조 원 안팎이거든요. 1조 원 안팎인데 전체 세수는 국세만 해도 한 34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40조에서 1조 원 안팎이면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큰 어떤 그냥 정치적으로 심볼릭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식의 영역을 자꾸 지금 건들고 있다. 그렇죠. 유권자의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공제한도 완화하면은 내든 사람이 안 내게 되거나 뭐 이럴 건데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내거나 안 내거나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상속세 내더라도 많이 안 냈을 거거든요. 예. 제 그냥 뭐 제가 뭐 통계 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내더라도 뭐 거액을 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여기서 이 사람 먼저 증여를 다 해주는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랬을 거라서 예. 이것 자체가 뭐 사람들의 어떤 지갑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도감, 심리적인 부분들, 그렇죠. 인식의 영역이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의 예. 심리적인 부분들에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에서 밀린 부분들이 이기는데 왜냐? 부동산 문제 아니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이 중도적인 메시지로 좀 이 만회해 보자 이런 거 같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시동 걸었지 않습니까? 종부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종부세도 없애든지 완화하자 이렇게 갈 것인데 예. 뭐 이거는 뭐 제 그냥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뭐 종부세도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종부세가 뭐 진리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예를 들면은 개선이 필요하고 뭐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대체하는 어떤 그러면 이걸 그냥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대체하는 어떤 조세 체계들이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면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그건 완전히 뭐 중도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저기 감세 정부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게 또 새로운 논쟁들,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진통들이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계하고 또 추진해내는 과정이라는 게 중도 보수야라고 하면서 집권을 하면은 중도 보수적인 해법으로 또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그러한 걱정들을 같이 갖고 올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같이 이제 이 당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합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저는 합의 여부를 떠나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해온 행보들을 쭉 보면 진짜 보수적인 스탠스로 분류를 해도 많아. 뭐 다를 바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자 이른바 이제 해고를 하고 이 구조조정을 했던 가장 컸던 게 물론 IMF 환란 위기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때 했잖아. 사람을 비정규직화 시키고 일반적으로 이 해고가 쉽게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가장 해고가 쉽게 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고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2년차 때인가 3년차 때 돼서 뭘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과 성장이라고 하면서 성장을 엄청 강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갔던 거야. 3년차, 4년차, 5년차를. 그것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의 구성원 자체들도 뭐 의원들 성향을 쭉 분석해 보시면 네. 조금은 보수적인 색채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전형적으로 성남의 저 분당의 김병욱 의원. 네. 아니 그래서 전 그냥 이런 그런 겁니다.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전 또.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딱 치고 나갔으니까 네. 많이 혼란이 초기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김부겸 내지는 뭐 정봉주 의원도 좀 페이스북 쓴 것 같고 또 몇 명 뭐 김경수 이런 분들이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이분들한테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럼 진보의 뭐 말 이거를 쓰지 말자 뭐 보수 진보가 웬말이야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 뭐 진보의 색채를 버리니까 불만인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럼 어떤 진보적 얘기를 해왔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처럼 진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저는 좌파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생각과 아젠다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입증이 되는데 소수 좌파. 근데 김부겸 총리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도 정말 그냥 보수로 봐도 무방한 행보들을 쭉 해왔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진보의 가치를 막 버리니까 막 정말 진보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좀 재밌었어요. 아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음. 지금 와 우리가 왜 보수입니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 그분들은 진보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과거에.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뭐 보수적인 걸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보와 보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당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제야에 있을 때는 그때 대중경제론 뭐 이런 거를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채 교수. 네, 초기 네. 버전은 박현채 교수가 개입한 초기 버전은 네. 상당히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 경제론인데 네. 그게 이제 80년대 되고 뭐 저기 이제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출판으로 나와가지고 대중 참여 경제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도적인 버전으로 바뀌고 본인이 집권해서는 국정에서는 완전히 신자유주의.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네. 의식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IMF가 와가지고 개혁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맞춰줘야 되니까 네. 신자유주의 개혁을 한 것이고 사실은 완전 우파 정부거든요. 그게 잘 맞았어요. 거기서는. 그게 잘 맞고. 그 우파 정부였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측면이 있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조로 갖고 노무현 대통령도 제야 시절에는 완전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들이랑 같이 변호사 시절에 운동권들이랑 같이 거리에서 데모하고 이러면서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운동권들이 욕 많이 했거든요. 욕 엄청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미 FTA 하고 이러면서 거의 운동권들하고는 척지는 과정이 됐는데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는 진보의 미래라는 일종의 이제 성찰에 가까운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좀 더 진보적이었어야 돼라는 또 반성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노무현 이 참여정부 이후에 민주당이 폭망을 합니다. 이제 의석수가 80석이에요. 맞아. 80석이 돼가지고 예.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손학규가 대표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세균 대표 넘어가고 이러던 시절에 뉴 민주당 플랜이라고 완전 중도화 플랜을 갖고 와요. 완전 보수화 플랜을 갖고 와서 이걸 해보자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 갑자기 무상급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뉴 민주당 플랜을 갖고 있다가 집어 던져버린 다음에 무상급식이 좋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진보가 됩니다. 그렇지. 그 진보 열풍을 타고 막 가다가 이제 2012년 총선은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진보에 기울어진 걸 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안 좋지 않았어. 이게 2012년 대선이 그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 총선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해가지고 중도 색채를 강화해서 약간 보수화가 되자 이제 이렇게 계속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한 역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 그러면 당내에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진보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진보도 네. 했지.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일단은 분명히 진보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진보였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옛날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보면은 보수가 맞아 이재명 대표 얘기 맞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혼란은 원래 당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정치학 교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현대 정치에서 주류 정당이 캐치올 파티가 되는 거는 뭐 운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요 부분에서 그러면은 요 뭐 논쟁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정세에 필요한 선거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세만큼 주류 전략 그다음에 지금 뭐 우클릭이라고 부르든 중도 공략이라고 부르든 지금 민주당이 이 보수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는 게 사실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어떤 그 좌파적 색채를 띄었던 쪽에서 우파적인 정책을 많이 사용해서 정책 호남을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우파 정부가 또 들어온다면 국민의힘 근데 이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면 안 되겠죠. 그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세력이 혹시라도 다시 집권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른바 이제 좌파적인 정책,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국민들이 합의하기가 좀 쉬워지기는 하죠. 예. 근데 저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이 예. 중산층과 서민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려면 집권을 해야 돼요. 그 집권을 하려면은 보수라는 가치라 그래도 겁낼 것 없이 확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진영을 가지고 있을 때 경제민주화까지 해서 김종인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또 그 김종인이 새누리당 갔다가 또 민주당도 가요. 뭐 지금은 개혁신당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념적 세체가 좀 무뎌져 오면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뒤죽박죽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이건 한번 질서를 잡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질서를 잡아도 보수 진보의 개념이라는 게 또 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것도 또 사람도 바뀌고 내용도 업데이트되고 또 좌우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블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섞이죠. 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우개로 그냥 이렇게 블러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 겹쳤을 때는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국면도 필요하고요. 네. 전 그래서 이번에 보수 논쟁 굉장히 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수인데 보수 정치 저는 체제 유지 세력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더 잘 유지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안정적 개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보수라고 해서 복지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마치 보수 그러면은 뭐 돈에 환장한 것 같고, 그 이미지죠. 잘못된 보수의 형상화죠. 그렇지. 막 재벌 편만 들어주고 세금 깎아. 안 그래요. 저 돈 걷어가지고요. 복지도 더 신경 써.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인데, 공화라는 게 이제 이 보수 쪽에서 많이 미는 가치거든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럼 공동체를 생각하면 복지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지 강화라는 것이 보수 철학과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모순 충돌되지 않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마지막 딱 하나 남은 요소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 한미 FTA도 그렇고 사실은 IMF 환란 얘기도 그렇고, 미국 지금 트럼프 들어와 있는 미국 상황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 논쟁하는 거는 조금 좀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 선주님이 지금 무슨 뭐 실용주의 상황, 시대가 실용주의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국가 이익 제일주의로 지금 바뀌어 버렸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가 뭐냐, 뭐 진보가 뭐냐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그나마 그래도 유지하면서 번영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뭐 당장 자동차 반도체 예. 이거 관세 이거 뭐 방법이 얘기하겠다고 하지 없어.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이고요. 추가로 최대 30만 원은 통신사만 변경해도 드리는 거고요.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합하면 한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또는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삼입니다. 산삼.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2월에는 순백 산삼 1+1과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되는 산삼 젤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소량 준비했고요. 2월에도 온 가족 건강, 겨울 건강을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그리고 전화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윤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